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를 먼저 여러분이랑 연습을 해놓으시고 그걸 토대로 순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명 순열 탑5,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위부터 5위까지 빌보드 차트 순위 뭐 이런 것처럼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탑5가 있어. 1위, 2위, 3위, 4위, 5위. 이건 진짜 여러분한테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언제든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나중에 여러분 그 확률과 통계라고 2학기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잖아요. 그 선택 과목으로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열에서 이제 막 원순열이라는 것도 나오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도 여러 가지 순열들이 막 중복 순열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고스란히 또 그대로 가요. 순열 탑5에서 공부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5가지니까 확실하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합 공부할 때도 조합 탑5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5 시리즈는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게 1위. 제일 조금 아무튼 뭐 1위부터 3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 남자끼리 이웃하도록, P와 Q가 이웃하도록 뭐 이런 거. 이웃하도록 줄 서는 거. 순열이라는 게 줄 세우는 거잖아. 이웃하도록 줄 세워라. 두 번째가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워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남녀 교대로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요. 남녀 교대. 남자 몇 명과 여자 몇 명이 교대로 줄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부모 사이에 3명의 아이가 오도록.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름하여 순열 탑5. 맨 마지막 5번째는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뭐뭐가 오도록.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 이웃하도록 문제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이웃하도록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다. 남학생 5명이야죠.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어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라 그러면 답은 8팩토리얼이죠. 근데 8명 줄 세우니까 8명 줄 세우는 방법이 있어. 8팩토리얼 이렇게 끝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렇게.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 3명끼리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여학생이 이렇게 있고 여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남학생이 여기 딱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학생끼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너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묶으면 돼요.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웃할 대상들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돼요. 큰 주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큰 주머니에다가 여학생 3명을 주머니에다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게 이웃하도록의 키워드예요. 8명 일렬로 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여학생 3명을 주머니에 담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로. 주머니 하나로. 그러면 남학생 5명이랑 주머니 하나니까 총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 6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남학생 5명이 주머니 하나니까. 그 6명을 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남학생 5명, 주머니 하나,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6명이 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6팩토리얼. 그런데 아직 일이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습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여학생 3명도 예를 들어서 영희랑 민희랑 수영이라 그러면 영희, 민희, 수영이, 수영이, 영희, 민희, 민희, 수영이, 영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구나.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구나. 3팩토리얼. 이게 끝인 거예요. 끝!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봐야 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방식대로 설명을 하십시오. 한국인 4명과 일본인 5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한국인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한국인끼리 이웃하도록. 한국인끼리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 뭐 어렵지 않겠지만 미국인 2명,
모르겠어요. 중국인, 중국인, 안 좋다. 멕시코인, 좋지 않다. 캐나다인, 모로코인이라 할까? 모로코인 3명. 총 몇 명이 있어요? 14명! 14명이 일렬로 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동양인끼리 이웃하도록 이렇게 돼요. 동양인끼리 이웃하도록 이렇게. 동양인끼리 이웃하도록 하려면 뭘 주머니에? 동양인이 주머니.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양이란 말이 있나? 공식 표현인가? 동양인. 말이 돼요? 응? 아시아인 그래야 되나? 동양인이란 뭔지 알죠? 동양인 있나? 서양, 동양 그러지? 응? 그래요? 맞지? 동양 그래 동양. 그래? 그래 동양.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 거기 막 왜 외국에 나가면 막 이렇게 막 우리 막 아시아인 또 이 인종차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비하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빠요. 우리도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반성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좀 있는 나라라 그러더라고. 응?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래. 막 그렇잖아. 막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 게 되게 심하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돼. 우리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 막 좀 그런 게 있다? 우리 막 지하철 같은 데서 있는데 좀 약간 막 그러면 우리 막 다르게 생겼으면 좀 피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되겠더라고. 외국에서 당해보니까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 진짜. 막 내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생긴 거 가지고 여러분 막 뚱뚱한 사람들 괜히 막 비하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 생김새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평생 생긴 거 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요. 그건 진짜 나쁜 일이야. 그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 아무튼 동양인끼리 유타라 그러면 이 동양인. 동양인. 좋아, 동양인. 이웃이 그러면 주머니 쓰기 주머니 하나. 미국인 2, 모로코인 3. 그러면 총 몇 명? 6명. 그래서 6팩토리야. 그런데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어떤 일이 안 끝났어? 주머니에 있는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일이 안 끝났어. 9명이 자리 바꾸기 시작. 9팩토리야. 끝. 됐어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웃하도록이다. 앞으로 이웃하도록이 나오면 그래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 옆에다 살짝 써줄까? 키워드 주머니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웃하도록 그러면 주머니. 그 다음에 적어도 5번 먼저 할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 먹어보도록 이거 한번 해볼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줄을 쓸 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줄을 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이렇게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라.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게 총 8명이라 그러면 맨 앞과 맨 뒤를 얘기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그럼 뭐 있어요? 지금 분류하면 되지. 부사서 분류하면 되지.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온다는 게 맨 앞에 여자, 맨 뒤에 남자 이래도 되고, 맨 앞에는 남자지만 맨 뒤에 여자 이래도 되고, 맨 앞에도 여자, 맨 뒤에도 여자 이래도 되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빠진 게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뭐 한다 시작. 분류하자.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 구하고 이런 경우에서 구하고 이런 경우에서 구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 해버리면 시작. 돼버리면 되죠. 돼버리면 되죠. 이런 경우에서 구하고 이런 경우에서 구하고 이런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더하면 되지. 왜? 합의 법칙 분류한 다음에 쓰는 게 바로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져.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이거 반전이 있긴 있는데 끝까지 잘 봐야 돼. 맨 앞에 여자 오고 맨 뒤에 남자가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학생 5명 중에서 1명 뽑아.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면 항상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서 직접 그 모습을 상상해가면서 여러분이 세운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꺼번에 일을 처리한다고 하지 말고 한 명씩 그냥 줄 세우면 된다고. 8명을 한꺼번에 쫙 만드는 게 아니야. 여자, 남자, 가운데 6명을 쫙 세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액션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여학생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맨 앞에 세워.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줄 세워. and. 일 아직 안 끝났어. 왜? 맨 앞에 여자만 섰잖아 지금. 맨 뒤에 남자도 서야 되니까 남자 3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맨 뒤에 세워. 3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세워. and. 일 아직 안 끝나. 몇 명 남았어요? 6명 남았잖아요 지금. 2명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모습 상상해보세요.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니까. 맨 앞에 여학생이 있고 맨 뒤에 남학생이 있고 가운데 빈자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 6명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는? 6명은 남녀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이 가운데다 줄 세우면 되니까 끝! 이게 끝이라.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지 않네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도 남학생 세워. 3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줄 세워. 여학생 맨 뒤에 세워.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줄 세워. 가운데 6명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된다니까. 세 번째는 이번에는 여자 2명이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여자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양쪽 끝에 줄 세워.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양쪽 끝에 줄 세워. and 6명 나머지는 남녀 구분 없이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서 계산하면 몇 마디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진짜 돼? 진짜 돼. 이렇게 푸는 거야. 되는 게 아니라. 맞는데 맞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더니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아유 인서가, 뭐 하루 3번이나 계산하고 있어. 할아버지 지금 적어도 안 좋고 여자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 맨 앞에 여자가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양쪽 여기 3가지니까 당연히 분류했죠. EBS에 들어가서 정재 선생님의 수업 들어보세요. 분류해서 푸는 거예요. 인서가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 여남 남녀 여여 말고는 남남밖에 더 있니? 나 같으면 차라리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 이런 거. 인간의 본능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요즘 그런 거 없나? 우리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 그래서 이런 걸 막 했었어. 한 반에 우리 막 60명씩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막 계산해. 집에 칼라 TV 있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은 거야. 응? 집에 그 TV, 대형 TV 있는 사람, 그럼 손 들고 몇 명. 그런 거를 조사했다니까? 가정환경조사서. 자기 집이 아파트인 사람, 자기 아빠가 회사원인 사람.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런 거 조사하면. 개인정보인데. 근데 그거를 애들 다 있는 데서 심지어는 막 이런 것까지 막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 중에서 뭐 한 분 돌아가신 사람.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근데 예전엔 그랬었어. 아직 사회가 덜 발전한 거지. 그러니까. 그치? 예전에. 그때 이런 거 있었어.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그건 진짜 조사했다. 자가용 있는 사람, 자가용이라는 게 요즘 얘기하는 승용차이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뭐 있는 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막 몇 집 안 된 거예요.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손들려 그러면 막 몇 명 손들고. 근데 TV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손을 드는 거야. 60명 중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손드니까 다 내려! 이런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TV 없는 집 손들어! 이런다고. 그게 여사건을 이용했다라고 얘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너무 많으면 차라리 반대를 생각해요. 왜? 전체 인원수는 60명이니까. TV 없는 사람 손들라니까 5명이거든? 그럼 TV 있는 집 몇 명이야? 55명일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세는 걸 사람들이 여사건이라 그래요. 너무 많을 때, 이게 세개 너무 많잖아. 이럴 때는 차라리 얘를 직접 안 세고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 이 사건을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라, 이걸 여사건이라 그러거든. 영어로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여사건. 집합과 명제 공부했을 때 여러분 부정 C, A의 여집합 할 때 그 여자랑 같은 이야기예요. 여집합, 여사건. 그 개념이 뭐냐면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예요. 그냥 반대말 그러지 말고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계절 중에서 여름의 반대말은 겨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여름의 여집합 또는 여름의 여사건은 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여름을 뺀 나머지. 그게 컴플리먼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8팩토리알이라는 걸 알잖아요. 8명이 줄 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차라리 예고하고 더하지 말고
완전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차라리 여기서 얘를 빼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를 차라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자.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3명 중에서 2명 뽑은 다음에 줄 세. 시작. 3 퍼뮤테이션이 and 1 끝나지 않았고 6명을 아무나 그냥 줄 세우면 되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8팩토리얼 마이너스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이거 3번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것보다는 이거 한 번 계산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8팩토리얼 너무 어렵잖아요 이러는데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8팩토리얼 마이너스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6팩토리얼인데 얘 안에 6팩토리얼이 있잖아. 왜? 여러분 8팩토리얼은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이니까 6팩토리얼로 끌어내는 거지. 그럼 앞에는 56, 뒤에는 6이니까 50만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6 곱하기 50을 6팩토리얼 곱하기 50 해서 답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여사건을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 제일 많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보일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라는 그 단어가 보일 때는 대부분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이용하자. 시작. 여사건을 이용하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가 보이면요?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면 여사건을 이용하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5명이 들어있는 어떤 학교가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쓸 때, 이 학교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1학년이 오도록 이렇게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1학년이 오도록 이 10명의 학생을 줄 세는 방법의 수를 세라. 그럼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뭘 생각하는? 여사건. 적어도 한쪽 끝에 1학년이 오도록. 여사건이 뭐예요? 양쪽 끝 모두 1학년이 안 오는 거지. 그쵸? 양쪽 끝에 모두 1학년이 안 오는 거야. 양쪽 끝에 여기도 1학년이 없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도 1학년이 없어야 되고 차라리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 양쪽 끝에 1학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 3학년으로 양쪽 끝을 먼저 세우면 되는 거니까 2, 3학년 총 몇 명 있어요? 7명.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양쪽 끝에 줄을 세우고 일 끝나지 않았어. 왜? 2명밖에 줄을 안 썼잖아. 총 10명이 줄 서야 되는데 2명밖에 줄을 안 썼다는 것은 8명이 남아있죠. 8명은 가운데 아무렇게나 학령 구별 없이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7 퍼뮤테이션 2 곱하기 8 팩토리얼 그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에서 얼마에서? 10명이 줄 수는 10 팩토리얼에서 얘를 빼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 사람들은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돼요? 가장 중요한 순열 탑5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하도록 만들자. 2가지 공부했었어요. 이웃하도록은 주머니 생각하라. 적어도 한쪽 끝에 뭐 먹어도록 여사건을 생각해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면 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도록인데 예를 들어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또 한번 가보자. 또 8명이야. 일렬로 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줄 세우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푸냐면 나 배웠다 이거야. 선생님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답이 틀려요. 왜 안 되는지를 근데 알아야 돼요. 그냥 안 된다 그러고 외운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암기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외워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건 몰라요. 안 된대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안 돼. 안 될 이유를 알아야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이거야. 이 세상에는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이 두 가지밖에 없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러면 맞을 텐데 이 세상에는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 이웃했다라고도 볼 수 없고 이웃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남학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여학생끼리 이웃했어요? 이웃하지 않았어요? 두 명은 이웃했죠. 한 명은 떨어졌죠. 일부는 이웃하고 일부는 떨어졌죠. 그럼 이거는 여학생끼리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게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의 세계에는 이웃하라는 건 다 붙어 있어야 돼. 여학생 3명이 다 붙어 있으면 이웃한 거예요. 여학생 3명이 다 떨어져 있으면 이웃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웃했다라고도 볼 수 없고 이웃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지만 여학생들이 다 찢어져 있는 경우를 원하지만 그것도 나오지만 얘도 나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두 가지의 합산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아, 이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구나.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은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직접 찢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학생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을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칸막이를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남학생 5명을 먼저 이렇게 줄 세워요. 이렇게. 현재까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까? 남자 5명이 줄 세우는 경우의 시작. 5팩토리얼. 아직 일 안 끝났어요. 여학생 아직 줄 안 섰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학생을 어디 세우면 되니까 요 사이사이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면 돼. 6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6 퍼뮤테이션 3으로 끝내버리면 게임 끝이다. 이게 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6 퍼뮤테이션 왜 여기가 6 퍼뮤테이션 3이냐면 6자리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조합을 아직 안 공부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는 거예요. 아직 조합 안 공부했으니까 혹시나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은 다음에 그 3자리에다가 3명을 줄 세우는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6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자리에서 3자리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도 6 퍼뮤테이션 3이다. 원래 6 퍼뮤테이션 3은 6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그 3자리에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도 6 퍼뮤테이션 3으로 쓸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아무튼 이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들이 여기 섰는데 이 중에서 3자리에다 여학생을 섰어.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섰어. 그래도 여학생끼리 이웃해요? 이웃하지 않아요? 이웃하지 않겠죠.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 오는 거니까 여학생은 다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남학생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웃하지 않도록 일하면 적극적으로 찢어야 되는데 그 찢는 방법의 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남자 먼저 줄 세운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빈자리는 남학생 수보다 하나 더 많이 6개의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여학생은 3명만 줄 세우면 되니까 6자리 중에서 3자리 뽑아서 줄 세운다. 그래서 6 퍼뮤테이션 3으로 마무리 지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칸막이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끝. 이런 느낌. 됐어요? 칸막이를 생각한다. 칸막이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세 번째. 남녀교대로라는 문제도 있는데 남녀교대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남녀교대로 줄 세워라. 땡! 이건 불가능해요. 왜? 남녀교대가 안 돼요. 남자가 너무 많아서. 남학생 5명 이렇게 쓰고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남자끼리 붙잖아요. 쌤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 인정 안 해줘요. 수학에서 남녀 교대라는 건 다 교대가 돼야 돼요. 일부는 붙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남녀 교대로 쓰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 5명 먼저 세워. 한꺼번에 줄 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남자 5명 세워. 5팩토리아 엔드 끝나지 않았고 여자 4명을 쓰는데 여자가 4명이 어디 와야 돼? 그렇죠. 무조건 여기 와야죠. 이 4자리에다가 여자 4명을 줄 세우면 되니까 그게 바로 4팩토리아 끝.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여자 4명이 이렇게 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와도 되잖아요. 여자 먼저 와도 돼. 여자 먼저 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럴 때 왜 안 되냐면 남자가 붙게 되잖아. 그럼 교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여자가 남자 다음에 남자가 맨 앞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딱 네 자리에 네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4팩토리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래서 교대로 세울 때는 뭐 남자 세우고 여자 세워버리면 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남녀가 동수일 때 같은 숫자일 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세는데 이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세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남녀 교대로 세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래버리면 마찬가지로 출발은 똑같아. 남자 5명을 줄 세우니까 5팩토리얼 쓰고 일 끝나지 않았고 여자 5명을 세는데 여기에 5명을 줄 세우는 것이 시작. 5팩토리얼을 끝내면 된다. 아니야. 그렇지. 이럴 때는 어디에서도 돼요. 그렇지. 연암 이렇게 해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남자 5명, 여자 5명 이것처럼 남녀가 동수일 때는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작.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에 있어. 남자 세우고 각각 뒤에 여자 세우면 됩니다.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에 있어도 여자 세우고 뒤에 남자 세우면 됩니다. 이거 똑같거든? 근데 맨 마지막에 분류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시작. 두 개를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분류해서 푼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학생 5명의 순서를 결정해 놓고 여학생 5명의 순서도 결정하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야. 왜? 남자가 먼저 와도 되고 여자가 먼저 와도 돼. 언제는? 남녀가 동수일 때는 남자 먼저 와도 되고 여자 먼저 와도 되는 거니까 남자가 먼저 올지 여자가 먼저 올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의 순서 결정합니다. 여자의 순서 결정합니다. 남자가 줄 세웁니다. 여자의 줄 세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2를 곱해야지만 남녀 동수일 때는 2를 곱해야지 끝난다는 사실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 교대로는 그냥 줄 세우는데 언제만 좀 조심하자. 남자랑 여자랑 동수일 때는 맨 마지막에 2를 곱한다. 그 2를 곱한다는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딱 하나 남았어요.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이렇게 해볼까? 부모 사이에 이렇게 하자. 부모와 새 아이가 있다. 부모와 새 아이가 있다. 새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줄 쓴다 그러면 총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 다일 텐데 부모와 새 아이가 일렬로 줄 쓸 때 부모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부모끼리 이웃한다. 부모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럴 때는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 3명에 주머니 하나니까 총 4명. 4팩토리얼. and 부모. 주머니 안에 있는 게 자리 바꾼다. 2팩토리얼. 끝. 이렇게. 되죠? 이런 건 쉬워. 이런 건 쉽다. 부모끼리 이웃이. 근데 이거는 부모끼리 이웃이 아니라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줄 세우는 방법을 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빠 이렇게 있고 엄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다른 애가 엄마 나도 그러면 나 나가. 불쌍한 2명의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얘네들이 이쪽에서도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 틀은 벗어나지 마라. 어떤 틀? 부모 사이에 딱 한 명이 들어오는 이 3인용 박스는 유지해라. 그래서 결국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박스 제작해. 박스. 몇 인용 박스? 3인용 박스를 먼저 만든다. 이 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그럼 총 3명이 틀에 갇혀 있는 거니까 박스를 먼저 제작합니다.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박스를 제작할 때도 일단 부모를 양쪽 끝에 먼저 깔아놔야 되는 거니까. 부모 몇 명이야? 2명을 양쪽 끝에 줄 세는데 시작. 2팩토리얼 and 이렇게 가는 거야. 부모를 양쪽 끝에 줄 세우면 돼. 그런 다음에 가운데 한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이는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잖아.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여기다 줄 세우면 되는 거야. 시작. 3 퍼미테이션 1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이 박스 제작한 거지. 박스 제작. 3명이 먼저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줄 안 섰잖아요. 누가? 아이 2명이 줄 안 섰잖아요. 얘네들도 줄 세야 되니까 맨 마지 시작. 2팩토리얼 곱한다? 아니야, 또 틀렸어. 왜? 얘네만 줄 세우면 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은 앞에 오고 한 명은 뒤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박스도 한꺼번에 계산해서 줄을 세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줄 서지 않는 두 명의 아이, 울고 있는 두 명의 아이와 박스를 주머니처럼 하나로 생각해서 얘까지, 그러니까 주머니, 박스 하나와 애들 두 명이니까 맨 마지막에 세 명이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곱해줘야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진짜 답은 6 곱하기 2는 12 곱하기 3이니까 답은 36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돼요? 36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갑과 을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다.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쓸 때 갑과 을 사이에 3명의 학생이 들어오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세라. 뭐뭐 사이 뭐뭐 들어. 시작. 박스. 몇 인용 박스가 필요할까요? 갑과 을 사이에 3명. 시작. 5인용 박스. 5인용 박스. 5인용 박스가 필요하지. 5인용 박스.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갑과 을을 양 사이드에 줄을 세워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3명이니까. 갑과 을 2명을 가지고 2명이다 줄 세우면 시작. 2 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다. 차근차근. 그 다음에 3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애들 갑과 을을 제외하고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잖아요. 갑과 을 포함해서 10명이니까 갑과 을을 제외하면 8명이거든요. 그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여기다 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바로 파이 퍼뮤테이션 3. 여기까지가 박스 제작 끝. 현재까지 모습을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5명이 박스에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 몇 명? 5명이 바깥에 있을 거 아니야. 전체가 10명이었으니까. 근데 이 5명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스를 하나로 보고 전체 몇 명이나, 그렇지, 6명이라고 생각하고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딱 여기까지가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2가지랑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3가지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이 문장이 나오면 정말 자연스럽게 답을 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